자, 우리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무슨 얘기예요? 왕의 얘기입니다. 왕. 그래서 성경도 왕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모세 등등의 열왕기상하. 그래도 결국 뭡니까?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진정한 왕이 누구이냐? 그분은 메시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죠. 왕의 이야기. 그래서 좋은 왕이 왔을 때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발전하고, 사악하고 악한 왕이 왔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은 단순히 땅을 많이 정욕했다,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가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번호게임, 중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인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말과 언행이 변하는 역사가 신앙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도자는 민족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싱가포르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아주 선진국으로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깨끗한 도시다. 그래서 침 뱉으면 500불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왜 법을 잘 지키냐면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벌금 무니까. 근데 그 리콴유라고 하는 수상이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데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우리가 잘 살려면 선진국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깨끗한 나라, 그래 깨끗한 선진국이 와 사람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 있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와서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든 겁니다. 벌금에 돈을 많이 거두려고 종북자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싱가포르 나라가 이렇게 참 초선진국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70%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계가 한 20%고, 말레이, 인도네시아 계통이 말레이계 사람이 약 10%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본토 중국인이나 본토 인도인이나 본토 말레이인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종족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스가 제일 힘든 그 승객들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두 나라 사람인데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인 것 같아. 아니, 중국보다는 인도 사람. 인도. 그 다음에 중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석유 부자. 그 무슨 부자라 그러지? 갑자기 부자 된 거를? 졸부들. 그러니까 심지어 기내에서 스튜디오스한테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스튜디오스를 그냥 하인부리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중동의 쫄부자들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인도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배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사이얼 코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정부에서 100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널목을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10m짜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는 1m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렇지. 이게 돈이 내려오면서 잘라먹고 해서 마지막에 10%가 된다는 거야. 이 카스트 제도가 무서운 게 우표를 파는 사람하고 우표를 붙여주는 사람하고 달라. 아휴. 그러니까 이 우표를 파는 사람은 우표를 파는데 권한이 있고 이걸 붙여주는 사람은 붙여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권한을 가지고 뇌물을 받는 거야. 이게 카스트 제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그 권한에 따라서 뛰어먹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 10%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싱가포르의 인도인은 본토인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싱가포르의 리콴유라는 수상이 위대한 게 완전히 새로운 싱가포르 종족을 만드는 거예요. 싱가포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안 해요. 싱가포르이라고 그러지. 거기 인도계 사람들도 자기는 인도 사람이라고 해요. 싱가포르인이라고 그러지. 그게 뭐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거야. 그쵸.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주국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봐야 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누가 만들어? 국민이 만들잖아요. 국민이 만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시대 사람들하고 다르냐? 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는데 저 북한에서는 사악한 지도자가 바보, 멍텅머리, 똥똥머리 병신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먹지도 못해가지고 굶어 죽고 키가 못 자라가지고 군대를 못 갈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낮추잖아요. 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보다 못났나? 아니잖아요. 뭐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제가 중요하다. 체제가. 그러니까 어리석고 사악한 지도자가 통치하니까 일제시대의 고난을 받고 일제 식민지가 되고 또 북한과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고 반대로 탁월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완전히 우리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국민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소련까지 가담한 중국까지 100만 군대가 온 이거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만드는 게 지도자였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의 기적도 우리 국민이 게으르고 나틀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죠. 그야말로 다른 민족보다 2배, 3배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검절약하고 또 부지런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탁월한 게 그야말로 자주자립 정신, 새마을 정신, 또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정신을 개혁하니까 그분들이 모든 한강개적의 프로젝트, 포항제철이라든지 또 석유화학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차협해가지고 한강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박사도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대한민국 건국하기 위해서 1946년도 4월달, 5월달에 남선 순행이라는 걸 했습니다. 남쪽의 주요 도시를 순행하면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 있는 거고 방송 있는 거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 교육한 거예요. UNL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민주주의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조지 모트라는 사람이 육군 대령으로 CIA 요원으로 이승만 박사를 전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의 마음에 안 들면 에벌레디 암살까지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일거수일투족 조사한 사람이거든. 이분이 남선 순행에 쫓아다닌 거지 같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이승만 박사가 그 4월 5월 때학 끝에 1시간 동안 강연하는데 국민들이 그야말로 눈동자 하나 안 들이고 그 강연을 듣는 모습을 보고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모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올리버라는 박사가 이승만 박사님의 자서전을 썼을 때 서문을 썼어요. 서문을 썼는데 그 짧은 서문이 너무너무 아주 잘 써가지고 미국에서는요 그 중요한 문서 같은 거 연설 같은 거를 미 의회 도서관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모트의 그 서문이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에 보관될 정도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를 봤고 또 그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한 국민들의 모습을 봤다는 것을 이제 그걸 썼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3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전쟁을 만났는데 그걸 극복해내잖아요. 그걸 누가 극복했어요? 국민이 한 거 아니에요. 중공군과 누가 싸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싸운 거 아니야. 청년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또 그 당시 전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군대 없었으니까 거의 30대가 장군이야. 그렇죠. 알아본 대로. 백선엽 20년생이거든. 1920년생이니까 30살 때 6.25를 만난 거야. 근데 30살의 별 하나, 31의 별 둘, 32살의 별 셋, 34살의 별 4개야. 이게 하나씩 떨어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씩 떨어져.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 청년들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과 용감함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KD 가디언스의 다큐멘터리도 봤잖아요. 거기서 웨버라고 하는 육군 대령이 고백하잖아.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싸우더라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자기들보다 더 잘 싸우더라는 거야. 자기는 최인류 선진국의 육군으로 오랜 동안 육사를 나오고 또 전투 경험을 하고 그리고 참전했는데 이건 신생 군대가 자기네들 것처럼 잘 싸우고 또 때로는 우리들보다 더 잘 싸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뭐야? 일제 식민지 30년 동안의 식민지 백성이 식민지 청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누가 했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마을 지도자회의에 매년 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 대표님께서도 그저께 회의에 녹색 넥타이, 새마을 녹색 넥타이하고 거기서 연설했다고 어쨌든 그렇게 참석하는 거 감사하는데 자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마을 노래가 나왔죠? 새마을 노래가 단순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을 누가 해?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의식과 정신을 먼저 개조시키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대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거기 핵심은 뭐예요? 새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이런 게? 그렇지.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뭐야? 근면과 부지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근면에 부지런해요. 아니잖아. 시키는 것만 하잖아. 맞아. 시키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잖아. 일제 30년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잘하면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경성대학 들어가면은 친일파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일본 식민지에서 하니까 노예의 근본이 뭐야?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을 먼저 벗게 되잖아요. 그게 뭐야? 근면, 부지런함, 의식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 다음에 뭐더라? 너도 나도 일어나. 푸른 동산. 푸른 동산. 푸른 알뜰 동산. 살뜰 거두세. 알뜰살뜰. 네. 알뜰살뜰이 뭡니까? 근검 전략입니다. 근검 전략. 여러분 지금 애들이요 알뜰살뜰해요? 안 하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찾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도 뭐고 애들이 잊어버리면 안 찾는데 왜? 새로 사면 되니까. 새로 사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학용품이고 뭐고 다 학교에서 준대. 그래. 그러니까 소중한 걸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알뜰살뜰이는 건 뭐야? 근검 절약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있어야 투자를 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누구나 안 만들고 싶어? 돈이 있어야 만들잖아. 그 차관을 끌어들였거든. 돈이 없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했어요? 근검 전략해서 뭐예요? 저축하잖아. 저축해서 자본이 쌓여야 투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일제시대 때 뭐 했어? 맨 도리식구 땅만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복권집 앞에 사람들 웬 줄이 많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잘 산다는데 3만불 시대라는데, 3만불 시대라는 게 뭐야? 뭐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는 국민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근검 전략, 알뜰살뜰. 그래서 자본을 축적해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반대로 종북 좌파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완전히 일확천금 사회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국민 정신을 다 망가지잖아요. 애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3D 산업이잖아요. 디피컬트, 또 덴지 어렵고, 또 그런 거 이거라도 그냥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요즘 청년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3개월만 취직해가지고 3개월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그만두면 정부에서 실업 지원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취직해가지고 4개월 가지고 그만두고 이런다는 거야. 이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게 그 당시 국민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켰거든. 그렇죠. 그다음 3절이 뭐예요? 3절. 소득적인 서로 도와서.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일하고. 소득정제. 자, 서로 도와서 뭐예요? 협동. 상부상조 협동이잖아. 상부상조죠. 협동정신. 협동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해. 근데 서로 협동하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협동정신, 상부상조. 그 다음에 서로 도와서 뭐래? 땀 흘려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이게 사회정의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게 사회정의지. 근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하고 떼돈을 먹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했더니 국회의원 된대. 왜 국회의원 되려고 했냐면 놀고 먹는 것 같다는 거야. 사기치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다 불로소득, 부정부패, 뇌물, 이재명이 이게 시장이 돼가지고 공공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쳐가지고 그걸로 선거자금 만들고 이런 거. 교육이 잘못.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하잖아. 근데 두 가지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기적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기적에. 자, 싸운다는 거 뭐예요? 국방안보거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건 뭐예요? 경제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나라가 국방하고 경제하고 같이 부흥시킬 수가 있어요. 역사상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방의 투자가 약해지고 국방에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가 약해지잖아. 그게 어디야? 북한이잖아. 핵 개발만 하니까 국민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에만 집중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국방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일으킨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들로 하여금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열심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잖아. 무시무시한 이게 가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노래가 단순히 으쌰으쌰하자는 무슨 응원가가 아니라 완전히 그 당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조정한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후렴이 중요해. 후렴이. 된다. 자, 후렴이 뭐예요?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누구 힘으로 만들자고? 우리 우리 힘으로. 그게 뭐예요? 자주? 자주. 자립? 자주정신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자립정신,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거야. 우리 힘으로. 이 자립정신, 이게 위대한 거야. 근데 요즘에 이렇게 잘 살면서도 애들이 자립정신이 다 없었잖아요. 나 심지어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회사 면접도 엄마가 전화해서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대학 입시도 뭐 어쨌다라고. 심한 바람에 언제 자조정신이 다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19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 그 국민교육헌장 내용을 실천하자는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 개조가 먼저 돼야 맞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한 것 같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사회 지도층들의 인격과 실력과 이거 다 망가졌어요. 나는 내일 기자회견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더라고. 그랬어요? 누가 버스 기다리는데 편의점에 버스 들어갔더니 사네. 열심히 보더라고. 그래서 봤어. 그래서 딱 봤는데 딱 두 가지를 봤어요. 그 다 볼 필요 없이 두 가지 봤는데 어떻게 그런 것만 걸리는지. 김건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좀 가서 제대로 사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뭐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가 당시 오늘 제대로 나가서 사과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나가서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집안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정하면 되나?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부부간에. 당신 똑바로 해. 당신 똑바로 해. 당신은 대통령 자격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가는 인격이 있는데. 아니, 장모님한테 들어보세요. 여보, 당신 똑바로 해.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 똑바로 하셔야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여보,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되죠. 보니까 깡통이죠. 그렇게 많은데도 말을 그렇게. 그렇지, 그거를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뒤에서 있어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당신 나가서 사과 똑바로 하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린 건 뭐냐? 상품권 얘기라든가 상품권 얘기. 그건 종북자파들이 하는 얘기지. 상품권 얘기.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면 100년을 어떻게 나라를 먹고 살게 할 건가? 국민들이 100년 되기를 먹고 할 수가 이런 프로젝트를 얘기해야지. 상품권을 얼마 더 준다? 아니지. 자,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야. 남한에도 조원지 대표님하고 정치를 출연했기 때문에 남한에도 생각하는 게 100년 되게 어떻게 국제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한마디만 합시다. 자, 종북자파는 계속 태클 거죠. 방위비 2천억 원 달라고 해서 계속 그러죠. 자, 트럼프 대통령 때 새로운 에너지 세일가스 개발을 인해 가지고 석유값이 폭락을 해서 우리가 1,200원에 기름을 넣었어요. 1,300원에 4년 동안.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 정책을 막으니까 기름값이 여러 얼마나 했어? 1,700원 됐잖아. 지금 1,800원 하잖아. 아직 2,000원.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냐? 40조입니다. 약 40조. 그 돈만 40조를 우리가 기름값 때문에 퍼나는 거야. 40조를. 그러면 그까지 2천억은 뭐야? 껌값이지. 껌값이지. 몇 배야? 200배 아니야? 200배. 2천억이 아니라 2조를 줘도 우리는 남는 거야. 트럼프 정부에서 기름값 떨어지니까. 나 같으면 그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뭐냐? 그러면 평택에 미군 기지 있는데 제주도에다가 하와이 같은 미군 기지 세우고 거기다가 미국인들 휴양할 수 있는 휴양시설
만들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그럼 중국 그- 잡을지 못하지.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면 DMZ 근처에는 땅값이 공짜잖아. 거기에 미국인을 위한 휴양시설, 그리고 거기에 제2의 미군 부대 같이 만들자. 제주도에.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광복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미군이 장악하잖아. 이제 일본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승만 박사 딱 하나, 제주도에다가 하와이 같은 미군 기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되고 소련이 감히 넘본다. 그리고 북한 당연히 취할 수 없죠.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듣고 일본을 다시금 경제부흥 시키는데, 다만 그 산업 경제가 아니라 이런 경제로 해서 일본을 그 방파제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이승만 박사 말대로 그러게. 해군기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공사를 안 되지. 소련이 꼼짝 못하지. 6.25도 못 일어나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죽은 이유가 제주도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만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노무현은 그래도 순진한 면이 있어. 맞아요. 노무현. 그래서 자 어쨌든 노무현이가 반미주의자로 컸잖아. 반미주의자로 커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한미동맹이랑 관계 때문에 미국 방문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자기가 배운 거대로 미국 가가지고 미국은 식민지 식민 제국지 어쩌고 그래 봐 이게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종환 합참의장한테 미국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종환 합참의장이니까 한미동맹 관계를 싹 설명해주니까 노무현이가 듣더라는 거야.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대로 얘기를 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하고 한미동 강다하고. 그리고 미국 데려다 보니까 이 안보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놀라운 거는요, 제주도의 미군 기지를 누가 노무현이가 그랬어요. 얼마나 반대했어. 강정마을에 하나. 그래서 원래대로 못하고 조그맣게 했는데 그거 얼마나 좌파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럼요. 결국 노무현이가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제 말.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되면 우리 정권이 되면 야 그까지 째째하게 2천억 원이 뭐야 2천억 원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한미동맹으로 평택과 같은 미군 기지, 지상 기지가 있으니까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자. 해군 기지. 그러면 뒤집지지. 그다음에 이거 DMZ에 얼마나 자유목을 잘 됐어. 여기에 학술, 휴양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생태도 하고 요양도 하고 미군들이 쉴 수 있는 거 이거 만들자. 그러면 뭐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고 가만 돈을 더 버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런 걸 해야지. 일국이 대통령이면 아니 나도 조원지 대표님 옆에서 교육원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상품권 얘기나 하고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하는 건 종북 잡고는 말할 것도 없고 수준이. 그래서 우리 조원지 대표님이 정말 우리가 같이 7년간 지켜봤지만 당당하잖아. 뭐요? 흠잡을 게 없잖아. 깨끗하잖아. 당당하잖아. 그런 분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정치가를 준비했고 우리 공화당 세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나가고 이번 핵심 당원 교육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조원진, 제2의 조원진이 돼가지고 좀 국민들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 원래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의 국민들로 의식과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또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거. 이번에도 제2의 탄핵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믿고 당당하게 어쨌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완전히 깨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